비켜라. 내가 직접 파겠다. 탐욕에 눈이 먼 김사또는 깊은 구덩이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보물을 찾겠다는 일념으로 미친 듯이 땅을 파는 사이 구덩이 위에 있던 머슴 돌쇠는 밧줄을 거두고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백성들을 착취하던 탐관오리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머슴 돌쇠의 진짜 계획은 무엇일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 광주 땅 새로 부임한 김사또는 도착하자마자 입맛부터 다셨습니다. 어이구, 이게 웬 횡재냐? 누더기 같은 고울인 줄 알았더니 알맹이가 꽤 실하잖아. 좋아, 뼛속까지 긁어내주마. 김사또는 이방을 불렀습니다. 여봐라 이방, 올해 세금은 작년보다 2배로 올리렸다. 사또님, 흉년이 들어 백성들이 굶주리고 있습니다. 시끄럽다. 내 집 지붕 기와가 낡았고 우리 마님 비단 옷도 더 사야 하느니 당장 거두어드리지 못할까? 김사또의 탐욕은 끝이 없었습니다. 초가집을 팔아도 세금, 집신을 사도 세금, 백성들 눈에서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피해를 본 건 마을의 양반 박진사 댁이었습니다. 박진사, 내 놈이 이 고을에서 제일 부자라더냐? 당장 은자 100냥을 바쳐라. 사또님, 그건 너무 과하옵니다. 과하다고? 그럼 200냥이다. 한마디 더하면 300냥이니라. 박진사는 기가 막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진사댁 사랑채는 탄식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때 마당을 쓸던 머슴 돌쇠가 조심스럽게 아뢰었습니다. 나리, 제게 생각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뭐? 네가 뭘 안다는 게냐? 돌쇠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저 탐욕스런 사또놈 제대로 골탕 먹여보겠습니다. 박진사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가 무슨 수로? 나리, 탐욕스런 자는 반드시 욕심에 눈이 멀게 마련입니다. 제게 묘책이 있사옵니다. 이튿날부터 광주 고을 장터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들었나? 이 고을 어딘가에 조선 개국 당시 묻힌 보물이 있다던데? 그게 아니고 왜구들이 약탈해간 금은보화를 되찾아 숨겨놓았다더군. 그렇대? 그런데 어디 있대? 글쎄, 그걸 아는 사람이 딱 한 명 있다는데 입이 무거워 말을 안 한다더라고.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당연히 김사또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뭐? 보물? 당장 그놈을 잡아오너라? 사또의 앞잡이들이 온 마을을 헤집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물가에서 혼잣말하는 돌쇠를 발견했습니다. 아이고, 그 보물만 캐낼 수 있다면 억수로 좋을 텐데. 하지만 혼자서는 무리지. 아, 무리고 말고 이가 보물 위치를 알고 있는 게냐? 돌쇠는 깜짝 놀란 척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놈을 당장 끌고 가라. 관하로 끌려간 돌쇠는 곤장을 맞을 듯한 기세에 못 이겨 털어놓는 척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 돌아가신 할아버지께서 임진왜란 때 의병으로 활동하시다가 외놈들한테서 되찾은 금은보화를 숨기셨다고 합니다. 사또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래? 그게 정말이냐? 어디 있느냐? 김사또는 침을 꿀꺽 삼키며 손을 비볐습니다. 이것만 차지하면 임금님도 부럽지 않겠구나. 침을 꿀꺽꺽 삼키며 돌쇠의 입을 뚫어져라 바라보니 돌쇠가 말했습니다. 그게 말씀드리기가 좀, 이놈 당장 말하지 못할까? 살려만 주십시오. 소인은 북쪽 깊은 산속 옛날 절터 근처라고만 들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위치는 가봐야 알 수 있습니다. 김사또는 또 한 번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좋다. 내일 당장 길을 안내하라. 만약 거짓말이면 내 놈 목이 달아날 줄 알아라. 소인이 어찌 감히 사또님께 거짓말을 올리겠습니까? 돌쇠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걸려들었구나. 이제부터 시작이다. 못된 놈아. 이튿날 이른 저녁 김사또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돌쇠만 데리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크크, 이 보물을 혼자 차지하면 누구와도 나눌 필요가 없지. 이놈 하나쯤이야 일 끝나고 없애버리면 그만이고.
돌쇠는 깊고 깊은 산속, 사람 발길이 끊긴 곳으로 사또를 이끌었습니다. 여기가 맞느냐? 예, 이 근처입니다. 할아버지께서 큰 바위 밑에 묻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럼 어서 파라. 돌쇠가 삽을 들고 파기 시작했습니다. 얼마쯤 팠을까요? 돌쇠가 말했습니다. 사또님, 정확한 방향을 확인하려면 제가 위에서 확인해가며 파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 말한 돌쇠는 구덩이를 들락거리며 천천히 땅을 팠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김사또는 애가 탔습니다. 그래, 이놈이 위에 있으면 정확한 위치를 알려줄 수 있겠지. 내가 직접 파는 게 더 빠르겠어. 욕심이 앞선 사또는 돌쇠에게서 삽을 낚아채며 구덩이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비켜라. 내가 직접 파겠다. 너는 위에서 정확한 위치나 알려주거라. 예, 사또님. 조금 더 왼쪽입니다. 아니, 그쪽이 아니라 오른쪽 더 깊이 파야 합니다. 사또는 땀을 뻘뻘 흘리며 미친 듯이 땅을 팠습니다. 네 이놈, 아무것도 없질 않느냐. 금을 찾지 못하면 죽은 목숨인 줄 알거라. 여기가 확실합니다, 사또나리. 할아버지께서 아주 깊이 묻으셨다고 하니 조금만 더 힘내십시오. 해가 저물고 밤이 깊어졌습니다. 달빛만이 구덩이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사또는 지쳐 쓰러질 지경이었지만 욕심이 삽을 놓지 못하게 했습니다. 조금만 더 파면 나올 거야. 어느새 구덩이는 사람 키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그때 돌쇠가 갑자기 외쳤습니다. 아, 저기 뭔가 반짝이는 게 보입니다. 어디냐? 금을 찾으려 허리를 구부린 순간 돌쇠가 늘어뜨렸던 밧줄을 낚아챘습니다. 자, 안녕히 계시오, 사똘나리. 돌쇠는 인사를 남기고는 등을 돌려 유유히 산을 내려갔습니다. 이놈, 돌아와. 당장 돌아오지 못할까? 김사또의 외침이 깊은 산속에 메아리 쳤지만 돌쇠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마을에서는 박진사와 마을 사람들이 총출동해 사또 관할을 구석구석 뒤지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백성들 등골 빼먹은 증거가 속속 나왔습니다. 진사님, 여기 장부가 있습니다. 어디 보자. 조정에 올리는 장부로구나. 이런 나쁜 놈을 봤나? 세금을 걷어간 것보다 훨씬 적게 기록해놨구나. 여기도 장부가 있습니다. 이건 제대로 적혀 있구나. 뇌물 받은 기록도 적혀 있군. 금은보화가 가득합니다. 이게 다 백성들 피땀이요. 그들은 돌쇠가 시간을 끄는 동안 김사또의 비리를 낱낱이 밝혀낸 것이었습니다. 날이 중요한 분을 모셔왔습니다. 박진사가 문 밖을 바라보니 돌쇠가 관복을 갖춰 입은 양반을 모시고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관찰사 영감님 행차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돌쇠는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곧장 간영으로 달려가 관찰사를 모셔온 것이었습니다. 관찰사가 말했습니다. 박진사, 이 증거가 모두 사실인가? 예, 영감. 이 장부들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관찰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런 파렴치한 놈이 당장 김사또를 잡아들이라. 그게 지금 북쪽 산속에 있사옵니다. 뭐? 산속이라니? 돌쇠가 씩 웃으며 나섰습니다. 제가 안내하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구덩이 속에서 밤을 보낸 김사또는 비참한 꼴이었습니다. 온몸은 흙투성이, 손에는 물집이 가득했습니다. 사람 살려? 여기 사람이 있소. 그때 구덩이 위에서 관찰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사또, 네 죄를 알겠느냐? 관찰사 영감님, 내 놈은 백성의 고열을 빨아먹고 뇌물을 받은 죄로 파직이다. 당장 끌어내라. 김사또는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파던 구덩이가 바로 자신의 무덤이었다는 것을. 며칠 후 광주 고을 장터는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김사또는 파직당하고 투옥됐습니다. 그가 부정하게 모은 재물은 모두 백성들에게 돌아왔습니다. 새로 부임한 사또는 청렴하고 자비로운 분이었습니다. 그는 첫날부터 백성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아버지처럼 이 고을을 다스리겠소. 부당한 일이 있거든 언제든 말하시오. 백성들은 환호했습니다. 박진사 댁 사랑채에서는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돌쇠, 네가 없었다면 우리가 어찌 되었을꼬? 나리, 소인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니야. 넌 진정한 의인이다. 오늘부터 너는 머슴이 아니다. 자유의 몸이다. 박진사는 돌쇠 앞에서 노비문서를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이 돈으로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하거라. 장사를 하든 밭을 사든 네 뜻대로 살아가거라. 돌쇠의 눈에 뜨거운 것이 흘렀습니다. 돌쇠는 술잔을 들어올리며 말했습니다. 탐욕이란 스스로를 파는 삭과 같습니다.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욕심이 과하면 스스로 판 구덩이에 빠지는 법이지요. 마을 사람들이 일제히 박수를 쳤습니다.
그날 이후 광주 고을은 의로운 머슴 돌쇠의 이야기로 가득 찼습니다. 백성들은 김사또가 스스로 판 구덩이에 갇혔던 이야기를 들으며 통쾌해했습니다. 탐욕스러운 자는 결국 자신이 판 함정에 빠진다는 교훈을 모두가 가슴에 새겼습니다. 돌쇠는 박진사가 준 돈으로 작은 밭을 샀습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농사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때때로 마을 사람들이 찾아와 물었습니다. 돌쇠, 그때 정말 무섭지 않았는가? 만약 들켰다면 네 목숨이 위태로웠을 텐데. 돌쇠며 대답했습니다. 무섭기야 했지요. 하지만 탐욕에 눈먼 자는 눈앞의 금밖에 보지 못합니다. 그 눈을 이용한 것뿐입니다. 세월이 흘러 돌쇠는 마을에 존경받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대대로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탐욕스러운 자는 결국 스스로 판 구덩이에 빠진다는 교훈과 함께 지혜로운 자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을 사람들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모든 분께 큰 복이 찾아가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